자, 이번 시간에는 SQL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SQL에 대한 내용은 교수님이 간단하게 DB의 자료형,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자료형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냉정, 권한 설정, 이건 계속 해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SQL 문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습,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두 개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셀렉트하는 부분, 두 개 테이블 이상끼리 셀렉트하는 게 이제 빈번하게 이제 좀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셀렉트 문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DB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사용자 계정 요 2장, 그 다음에 3장,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굳이 뭐 동영상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용들 보고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틀어놓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B 자료형을 좀 보면 실제 정수 인트, 실수 더블. 자, 이거 벌써 용어 자체가 많은 부분이 자바와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 자바에서도 보면 정수형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변수 타입이 인트고, 그죠? 실수의 기본적인 타입이 더블이죠. 그래서 벌써 이런 그 용어자 타입 자체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나 데이트 타임은 날짜나 시간을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교수님이 이제 JSP 시간이나 그동안은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루지 않았어요.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유형별 뒤에 가면 교수님이 또 추가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형태, 우리 문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부분에 이제 바 캐릭터라고 하는 요 타입을 쓰게 되는데, 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에 이제 그 나왔던 타입은 캐릭터라고 하는 CHAR이라고 하는 타입을 정의를 하고 거기다 문자 열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길이었어요. 고정길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이터의 실제 문자열이 꽉 차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정 기류로 해놨다 보니까 실제 자료 사이즈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디스크도 그렇고 실제 메모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앞에 VAR, 그러니까 원래 이게 베리어블의 약자를 갖다 붙인 건데,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 캐릭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길이가 작아지는 그런 바 캐릭터 형태의 타입이 이제는 거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DB 자료형 중에서 이제 BLOB라고 하는 바이너리 링크드 오브젝트에 대한 약자인데, 원래 저 자료형도 원래 의도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데이터베이스의 한 개 필드로 정의를 해서 거기다 자료를 집어넣자라는 의도에서 저 타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갈수록 고화질에 많은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자료량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발전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들을 DB에 필드로 해서 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본 것 중에서도 아니면 교수님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증명사진 정도에서 우리 개인 정보들, 개인 인사 정보들 보면 거기에 증명사진 나오는 정도. 그 정도만 아마 해본 기억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 정도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뭐 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한 요 정도, 특히 int, 더블, 바캐릭터.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요 정도의 자료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건 벌써 우리 JSP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실제 DB를 사용하려면 실제 DB 관리자 권한으로서 관리자, 즉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 계정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DB도 만들어줘야죠. 내내 뭐 또 스키마라는 말 용어로도 붙여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그 사용자가 어떤 DB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게 되는 것이죠. 권한도. 자, 요건 뭐 다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교수님이 같이 자료로 배포한 부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쭉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SQL 스크립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해보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이 배포한 .sql 파일들을 참조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장 이제 기본 SQL 문법인데, 이 부분은 3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L, DML, 그래서 Create Table, Drop Table, Select, Insert, Delete, Update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이 3장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SQL 문이라고 하면 크게 두 구분을 해요. 실제 요거는 DDL은 정의하는 언어가 될 거고요. 요거는 처리하는 언어가 됩니다. SQL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DDL이라고 하면 테이블 등 원래 DB에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테이블인데 그것을 크리에이트 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삭제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select, insert, delete, update는 본 바와 같이 조회하고 실제 하나 신규로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alter table이라고 실제 테이블의 구조 변경하는 부분들은 밖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자, 다음 봅시다. 우선 create table의 문법 자체는 위와 같이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하고 갈로 준 다음에 그래서 실제 들어가야 될 DB 필드 지금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필드, 칼럼, 속성이라는 말이 물론 학문적으로는 뭐 설계 관점이냐 구형 관점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 현실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뭐 누구는 칼럼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DB 필드라고 그러고 누구는 속성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이 좀 표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것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DB와 관련된 부분은 칼럼, 속성, 그 다음에 필드 이런 말을 쓰면 대부분 DB 테이블 안에 있는 교수님은 뭐 DB 같은 경우는 필드란 말이 훨씬 익숙한데 필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법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자, 지금 보면 테이블명하고 여기다 DB 필드들이 들어가고 요것들이 갖고 있어야 될 타입들, 그죠? 타입들. 그 다음에 자릿수. 그 다음에 요거 ID 같은 경우에는 int 정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우리가 좀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데, 우선 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기본 키가 되는 놈인 경우에는 분명히 좀 난널로 정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 널이 값 없으면 의미인데, 그래서 값 없으면 그 키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키가 되는 것들은 난널이라고 하는 옵션이 필수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필드 중에 무엇이 기본 키인지, 즉 프라이머리 키인지 표시하는 부분들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때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요 파워포인트 문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뭐, 제일 좋은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요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그 MySQL 워크벤치에서 직접 SQL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서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번 이렇게 실행만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학생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교수님이 요거 파워포인트 문서에 다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해서 MySQL 워크벤치에 가서 갖다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SQL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뭐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크리에이트하고 뭐 딜리트도 해보고 실제 인서트도 해보고 한번 간단히 실습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카피를 해가서 바로 실행이라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 변경하는 부분은 교수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실제 여기까지만 있는 테이블인데 TL이라고 하는 필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명령어를 딱 날려버려요. 그러면 조금 맹점이 뭐냐면 항상 뒤에 새로 생기는 필드가 뒤로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구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래서 통상 이제 테이블 변경이 필요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실제 변경 후 기준 형태대로 자료의 순서나 이 부분들을 쫙 맞춘 다음에 맞춘 형태로 실제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대로 다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테이블들은 드롭 테이블에 해서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받았던 데이터들을 새롭게 변경된 테이블 구조에 맞게 다시 그러니까 로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하는 작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얼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기능만 있다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이블 삭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법이 간단해요. 드롭 테이블하고 테이블명만 딱 주면 이렇게 주고 바로 실행만 하면 그 테이블 자체가 확 다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죠. 실제 간혹 잘못해서 테이블을 삭제를 해버려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서 옛날에 백업했던 데이터 찾아서 복구하는 그런 난리를 치는 경우도 사회에서 종종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뭐 이런 기능을 봤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실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드롭 테이블 실습한 학생들은 앞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요 예제에 따른 SQL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구하는 DML로서 인서트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쓸 수 있는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다음에 갈로해서 실제 뒤에 values 뒤에 나오는 칼럼에 넣을 값에 해당되는
필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제인데 지금 멤버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실습하는 SQL 제공해 준 거기에 있던 테이블인데 거기에 실제 요 두 번째 거네 ID 그 다음에 부서 사용자 이름 요 필드를 정해 주고 요 하나 둘 세 개 순서대로 요 값, 요 값이 그대로 딱 들어가라라고 정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필드들은 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냥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주고 values 한 다음에 실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의 순서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값들을 써주면서 콤마로 다 구분해서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고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두 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집어넣을 때 보면 좀 교수님 봐서는 개발자들은 이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선호해서 왜 그러냐면 보통 테이블에 입력, 수정, 삭제하는 부분들은 표준 형태대로 자동으로 이 SQL 스크립트들을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내서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스프링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마이베티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조금씩 고치고 하는 이런 작업들만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둘 중에 하나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필드 이름 생략하고 바로 집어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해당 변경이 없는 이런 그 변경사항이 없는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디폴트 값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부분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셀렉트를 이제 해볼 건데요. 지금 앞에서 이제 한 건을 집어넣었으니까 셀렉트를 할 건데 셀렉트의 기본 문법은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뽑아내야 될 그 필드 이름, 뭐 칼럼 이름, 뭐 속성, 하여튼 그 이름들을 여기다가 콤마로 해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도 뭐또 두 개 이상이라면 콤마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어 다음에 조건을 집어넣는 이와 같은 기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한 개 테이블 기준인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lect 다음에 어떤 모든 필드들을 다 가져오고 싶어요. 그냥 가져오고 싶으면 그냥 요거 그러니까 이제 영문 얘기에서는 에스트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 카드인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필드들을 다 갖고 올 때 이렇게 쓰는 부분이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딱 가져오는 경우 보통 이제 회어절 다음에 그 해당되는 필드 이꼴 값을 물어보는데 딱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대부분 여기에 물어보는 값이 기본 키, 즉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값으로 물어보면 그 테이블에 유일하게 한 건이 딱 잡히겠죠. 잡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딱 찾아내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두 개 이상의 어떤 조건을 좀 주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식은 회어절에서 어떤 조건 사이에 계속 AND 아니면 이제 OR도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갈로를 붙여서 먼저
먼저 연산을 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어절 이후에 나오는 조건식은 다양하게 그렇게 구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정 필드만 내가 뽑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필드 이름, 콤마, 필드 이름, 콤마 식으로 뽑아내면 셀렉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야 되는 특정 그 필드의 값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업데이트하고 실제 테이블 이름을 써줍니다. 그 변경을 해야 될 그 필드 변경해야 될 내용을 위해서 이제 set 다음에 필드 이름 곱하기 값, 콤마 필드 이름 이꼴 값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야 할 대상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자, 회어절 다음에 조건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조건에 맞으면 한 건이건 두 건이건 세 건이건 건수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변경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도 좀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 회어절 조건을 잘못했다가 기존에 있는 다른 데이터까지 엉뚱하게 수정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간혹 또 밖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삭제. 삭제는 이제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회어절 다음에 어떤 조건을 집어넣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삭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도 아까 앞에 있는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 조건만 맞으면 한 건이건 두 건이건 세 건이건 데이터를 지워버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좀 잘못하다가 또 잘못된 엉뚱하게 다른 데이터를 지워버려 갖고 또 그 데이터 찾아서 복구한다고 가끔씩 이제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 있는 기본 문법 부분 얘기를 했으니까, 자, 모르는 학생들은 교수님 제공해준 SQL 스크립트라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꼭 한 번씩 실습하면서 그 기본적인 문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1학기 JSP 시간에 보니까 DAO에 있는 이 SQL들을 잘 못해서 실제 DB하고 연결해서 셀렉트 해오거나 인서트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번 2학기 때도 2학기 때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개 테이블 셀렉트인데, 이제 요 셀렉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2학기 JSP 이제 실습하고 그럴 때 교수님이 활용을 할 DB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실제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즉 계좌 계정, 그러니까 개인 계좌죠. 계좌에 대한 테이블,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시키는 테이블. 자, 요 두 개 테이블과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SQL을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어요. 배포를 했으니까 이 내용은 어차피 JSP 실습 시간 또 스프링 실습 시간에 계속 이것을 교수님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테이블도 생성해 놓고 데이터도 시험 데이터도 먼저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있는 셀렉트문에 대한 부분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잠깐만 요 테이블을 볼까요? 요 계좌 테이블은 보니까 실제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 그 다음에 이 계좌의 이름, 그 다음에 잔고, 현재 남은 이 통장에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와 같은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 트랜스퍼라는 놈은 이제 계좌 이체를 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d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멘트해서 실제
MySQL에서 자동으로 이 필드에 대한 부분의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키값으로 관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이체니까 보내는 쪽 계좌가 있을 거고 받는 쪽 계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rom account number는 보내는 계좌, to account number는 받는 계좌가 돼요. 그리고 계좌이체 날짜, 계좌이체 금액,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실습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MySQL 워크벤치에서 실행을 해서 테이블 생성과 시험 데이터를 다 인서트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테이블 두 개에 대한 먼저 이제 이너 조인하고 아우터 조인이라는 두 개 개념으로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게 이제 이너 조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보면 실제 계좌 테이블에 있는 그 계좌번호하고 계좌 이체 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송금한 계좌번호죠. 송금한 계좌번호를 두 개를 이제 합쳐보는 거죠. 두 개를 조인을 해서 합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져오는 이런 그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테이블 이름하고 한 칸 띄고 A, B 이렇게 주는 거는 알리아스 별명이에요. 자, 원래 안 그러면 요 테이블 이름에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써서 회어절 조건에 복잡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A, B 해서 문자 하나로 만들어 놓고 뒤에 회어절에서 A. 필드 이름, B. 필드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좌 테이블과 계좌 이체 테이블에 있는 자, 그래서 계좌 테이블에 있는 실제 계좌번호, 그죠? 계좌번호, 그 다음에 계좌 이체에 있는 계좌번호를 두 개를 조인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문제를 교수님이 하나 냈는데 실제 홍길동 어카운트 네임이 홍길동인 사람의 계좌번호, 현장고, 송금한 계좌 이체 금액의 내역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장고는 어카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계좌 테이블에 존재를 하고 송금한 것은 어카운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계좌 이체 내역 테이블에 지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조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학생은 잠깐 동영상 스톱하고 한번 SQL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답이 항상 있어요. 자, 어카운트 네임이 홍길동이면서 and 자, 지금 계좌 테이블에 있는 어카운트 넘버와 계좌 이체에 있는 테이블의 프롬 어카운트 넘버가 같은 것으로 해서 실제 표절 조건에 넣으면 해당되는 그 내역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 계좌 이체를 쭉 했는데 그 계좌별로 현 잔고가 얼만데 실제 계좌 이체, 즉 송금한 금액은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걸 이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룹 바이라는 것을 써요. 그룹 바이를 써서 실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좌별, 그 다음에 계좌에 있는 현 잔고별, 토탈 썸, 계좌 이체 내역에 있는 토탈 계좌 이체한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얼마냐라고 쓸 때가 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샥 그대로 썸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넣은 어카운트 테이블에 넣은 계좌는 총 5개였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일부러 한 개 계좌는 시험 데이터를 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조인을 했을 때는 그중 실제 계좌이체가 발생하지 않은 계좌는 싹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자, 뭐 그런 부분은 뒤에 또 교수님이 아우터 조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얘기네요. 지금 봤듯이 지금 한 명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빠져 있는 사람까지 나오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방법이 아우토 조인이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실제 나오는 레코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것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문법 자체는 조금 MySQL, 오라클, 뭐 티베로 제품마다 조금씩 문법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MySQL 기준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주가 됩니다. 자, 나오는 그 데이터 결과 레코드의 기준이 어카운트 테이블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레프트 조인 개념으로 들어오는 계좌이체는 실제 계좌이체에 있는 데이터 중에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와 비슷하게 레프트 조인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페어라는 말 대신에 여기 on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문법적으로 틀리긴 해요. 근데 실제 두 개 테이블을 조건에서 집어넣는 거는 동일하게 나오고 뭐 그룹 바이 동일하고 썸 동일합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실제 어카운트에 있는 5건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계좌이체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널이라고 값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실제 모든 어카운트 기준으로 데이터는 다 나오고 실제 계좌이체가 없으면 없다라고 나오는 내역이 없으면 없다라고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는 계좌이체를 했을 때 썸으로 해서만 이렇게 나왔어요. 썸 금액만 나왔는데 썸 금액 말고 나는 발생했으면 썸 말고 실제 계좌 이체한 세부적인 내용이 다 보고 싶고 지금처럼 계좌 이체를 안 한 것도 무엇인지 나는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송금한 계좌 이체 금액의 어떤 내역까지도 다 나오게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SQL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잠깐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스톱하시고 한번 SQL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봤나요? 자, 한번 그러면 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올라오는 아까 썸 대신에 실제 그 B에 있는 내역을 바로 써줬어요. 바로 써주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left join에서 하는 부분 동일하고요. on 그래서 조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던 여기 썸이라고 되어 있는 썸 말고 내가 합계를 보고 싶으면 썸, 내역을 보고 싶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필드를 써주면 지금 보면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2번 계좌 이체를 했으니까 2줄 나오고 철수 순위 0이는 한 번씩 계좌 이체했으니까 한 건이 나오고 이기영은 한 건이 나왔지만 실제 계좌 이체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 값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으네요. 자, 마지막이죠. 자, 우리 또 서브 쿼리라는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써요. 서브 쿼리. 그래서 보통
표절에 필드 인 하고 가로 한 다음에 이 안에 다시 해당되는 조건을 해당되는 셀렉트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셀렉트 문장을 실행을 해서 나오게 되는 요 필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rom account number를 지금 셀렉트 했죠. 그럼 요 값에 해당되는 어카운트 넘버를 찾아서 또 어카운트 네임을 셀렉트하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도 상당히 많이 써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오늘 기본적인 문법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개 테이블 셀렉트 부분, 두 개 테이블 셀렉트 부분은 좀 많이 쓰는, 밖에서도 많이 쓰는 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할 때도 SQL 문장들을 구사를 해서 막 만들 텐데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두 개 테이블 셀렉트에 대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마 캡스톤 디자인 때 SQL 문장으로 셀렉트를 해오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봐서는 대부분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우리 데이터 모델링, 그 다음에 SQL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교수님이 뭐 직접 실습하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생략하고 여러분들한테 일임을 했는데, 실제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직접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과 SQL에 대한 부분 복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